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철학의 정답이 없을까? 이거에 대한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철학의 정답이 없을까라는 영상이 나가고 그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정답에 대한 건데 정답은 하나다, 여럿일 수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철학의 정답이 있다면 왜 여러 가지의 답이 아직도 논쟁 중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답은 하나다. 네, 여럿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답이 여럿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철학의 정답이 있다면 왜 여러 가지의 답이 아직도 논쟁 중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답은 하나다. 저는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시험이 있습니다. 윤리시험이라고 할게요. 윤리시험이 있다고 할 때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고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쭈르륵 나가겠죠.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이 두 개일까요? 하나죠. 한 개죠. 만약에 3번 문제를 갔는데 3번에서 정답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는 여러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골라야 답입니다. 이 경우에는 답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죠. 왜냐면 2만 적으면 답이라고 안 해줘요. 틀렸다고 해요. 3만 적으라 해도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두 개를 다 적는 경우만 답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도 답이 하나고 2번도 답이 하나고 3번도 답이 하나예요. 그렇죠? 이러고 나서 저도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윤리시험의 답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윤리시험의 답이 뭐냐? 지금 윤리시험을 봤는데 지금 윤리시험의 답이 뭐냐요? 그러면 2라고 해야 되나요? 3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2하고 3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윤리시험 답을 물어보면은 몇 번 문제? 라고 할 거예요. 몇 번 문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당연히 그러겠죠.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데 야, 윤리시험 이번에 답이 몇 번이었냐? 이러면은 뭐 몇 번 문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도요. 1번 유형의 삶이 있고 2번 유형의 삶이 있고 3번 유형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 유형이라는 게 뭐 60억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나열하자면 60억 개 인간의 수만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하나입니다. 중복이 될지라도 일단 그 60억 개에는 답이 다 하나씩 부여가 돼요. 이 뭐 4만 번째는 정답이 1번, 둘이 똑같네 하더라도 다 답이 각각 문제에 따라 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삶의 답이 뭐냐, 삶의 정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아까 뭐라 했나요? 윤리시험의 답이 뭐냐 했을 때 몇 번 문제라고 했잖아요. 삶의 답이 뭐냐 했으면 몇 번 어떤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유형의 삶에서의 답을 물어보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여기서 지금 60억 개 중에 뭘 물어본지 알 수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삶에는 정답이 여럿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윤리도 여럿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험도 문제가 2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답이 20개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답은 하나다. 정답 다 하나예요. 정답 다 하나입니다.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윤리 시험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 시험의 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제발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여기 문제도 아닌 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답이 뭐냐? 삶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답이 이 삶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 논할 수 있지 삶 전체에 대한 문제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런 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런 우리가 시험지의 답이 뭐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다, 여럿일 수 없다. 정답 하나인데 여럿일 수 있죠.
정답 하나인데 열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이런 거는 좀 사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보시고요. 이게 사람의 그 맥락을 좀 보시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설명이 미흡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정답이 있다면 왜 여러 가지의 답을 아직도 논쟁 중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현상이 있어요. 예,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신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령, 유물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에 따른 해석 A, 정령에 따른 해석 B, 유물론에 따른 해석 C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뭐 합리적인 관점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여기서 지금 답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답이 뭐냐면은 어떤 합리적 관점이 D가 답이게 될 겁니다. 예, 정답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을 통한 해석 A를 보는 경우가 있고 정령을 통한 해석 B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철학은 증명이 공감이다. 공감이 돼야 답이다. 네, 철학의 증명은 공감되는지의 여부예요. 그래야 답이 돼요. 네, 신을 놓고 해석하는 거에 공감이 되니까 A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감 가는 걸 따른다고요. 이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런 현상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보면요. 뭐 이것도 철학 예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범죄자에게 카페에 왜 갔어? 이렇게 형사가 질문을 합니다. 왜 갔어?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이유를 묻는 원인을 묻는 질문들을 대표하는 질문으로 카페는 왜 갔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게 신에 놓고 해석하는 경우에 신이 가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정령이 불렀어. 그 다음에 유물론 쪽 관점 뼈와 근육이 움직였어. 예, 이것만 볼까요 일단? 예, 카페에 왜 갔어? 형사가 한 질문이죠. 형사가 범죄자에게 질문합니다. 너 카페에 왜 갔어? 공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카페에 왜 갔어? 질문을 했는데 A 해석을 내는 사람이 신이 가라고 했습니다. 정령에 대한 해석한 사람이 정령이 불렀습니다. 근데 유물론자는 뼈와 근육이 움직여서 갔죠.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런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답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형사가 묻는 거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형사가 묻는 게 뭐예요? 범죄자한테 묻는 게 카페에 왜 갔어? 누구 만나러 갔어? 공범이 있었지? 아니요, 저 공범 만나러 간 거 아닌데요. 공범 만나러 간 거 아닌데요. 의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의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신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신이 그렇게 가라고 했다. 정령을 통해서 보는 사람, 산신령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어젯밤에 나와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 유물론자, 뼈와 근육을 내 뇌가 도파민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한 해석들이죠. 네, 일반적으로 누군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네, 근데 꼭 약간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 범죄자가 진짜 친구 만나러 갔다면 친구 만나러 갔다가 정답이에요. 네. 이게 납득이 되잖아요. 카페에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지. 그게 맞네 하죠. 범죄자가 여기서 카페에 왜 갔어? 그래서 대통령 만나러 갔습니다 하면은 합리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범죄자가 대통령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고 어떤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증거를 요구하겠죠. 또다시 말이 돼야 이거를 인정을 해주죠. 그럼 만약에 신을 가지고 갔다 했다 그러면 형사 물어보죠. 신을 증명해봐.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해설,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통한 해설은 문제가 뭐냐면 형이상학적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를 항상 떠안고 있어요. 이 두 관점은 신이나 정령 이거를 증명해야만 이게 타당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뼈와 근육이 움직여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단순히 뼈와 근육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의도라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이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관점도 제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왜 가졌냐? 그러면 또다시 물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뇌 도파민들이 항상 그거에 반응하게끔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도파민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의미, 이 행동, 현상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해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작용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의미, 의도, 목적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한계는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현상의 내용을 읊어주지 못합니다. 현상을 구성하는 것, 현상을 물질적으로 구성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건 못해요. 철학에 정답이 있다면 왜 여러 가지 답이 아직도 논쟁 중인가? 공감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니까 냅둔다고요. 공감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니까. 틀린 답이어도 공감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자유를,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공감하겠다. 난 이거에 공감되는데 뭐 어떡하냐고. 카페에 왜 갔니 하니까 신이 가라고 해서 갔다. 근데 난 이거에 공감이 돼. 어떻게 합니까? 공감한다는 거 그냥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답이 논쟁하는 이유는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공감하고 싶은 거 공감해라 라고 하니까 틀린 답도 공감해도 놔두는 거예요. 정답이 있으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면 정답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 많은 학자들이 이미 정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 정답들을 보면은 다 계보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통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내용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철학에 정답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꼭 보면은 철학을 조금이라도 깊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 철학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석의 자유를 준 것뿐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놀아. 그래. 정석대로 놀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대로 놀아. 하지만 정답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답은 하나다. 여럿일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 예를 들어 받아쓰기를 본 초등학생 1학년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1번 답은 엄마가 뭐 밥을 사줬습니다. 이런 게 있고, 2번 답은 나비가 꽃에 앉았습니다. 이런 답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아이한테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받아쓰기의 답이 뭐였어? 정답이 뭐야? 그럼 아이는 물어보겠죠. 1번, 2번.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받아쓰기의 답이 뭐야? 라고 한다면 몇 번 문제를 물어보는지를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정답을 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받아쓰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1번, 2번, 10번 중에 뭘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 정답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정답 하나고 정답이 여러 개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정답이 있다면 왜 여러 가지 답이 나와 있느냐 얘기하는데, 정답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각한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지만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공간간에다 붙는 거죠. 여기 붙어라 해서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난 신이 마음에 드네. 신에 붙을 거야. 아니 난 정령, 아니 난 유물론. 이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신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해석을 하고요. 유물론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고 보죠. 정령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자기들만의 토대를 가지고서 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겁니다. 오답을 가지고 놀든 뭘 하든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정답이 있는데 그냥 냅두는 거지 없어서 냅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안을 한다? 이게 틀렸다라는 걸 맨날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 사람들이 버틸까요? 못 버텨요. 내가 신을 믿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정령을 믿겠다는데, 내가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래? 이 말 나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현상이 있고
증명된 재현되는 현상이 있겠죠. 현상이고 재현되는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예, 아 그러네, 보니까 그러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신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걸 믿다고 믿고 싶은데 왜 자꾸 날 건드려? 정령이 있다 믿고 싶은데,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네가 해석한 게 다 맞다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 생각의 자유를 건드리지 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거다. 정답이 있는데 냅두니까 논쟁을 하게 냅두는 거다.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 마치 답이 없다는 듯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카페에 왜 왔어 했는데 신이 불러서 정령이 나한테 어젯밤에 나왔어. 뼈와 근육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간 거지. 왜 나한테 물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형사가 물어본 건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누구 만나러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다. 잠깐 쉬러 갔습니다. 이런 목적을 물어보는 상황인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신이 나에게 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쉬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신에 대한 얘기 안 들어요. 유물로 쪽으로 지금 내 몸의 물질들이 피로감이 느껴서 피로 물질이 발생해서 활성산소를 내배출하기 위해서 난 이 조에 있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휴식에 대해서 유물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리고 뭐 내 안에 들어온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장군님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난 들어갔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카페에 왜 갔어 하니까. 카페에 왜 갔어 하니까 신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내 안에 있던 장군님이 물을 먹고 싶어 했다. 내 안에 있던 피로 물질들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휴식이라는 거를 의미 부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쉬러 갔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답을 가지고 그냥 쉬러 갔어 이러고 말 텐데, 신이 한 건데 너 신이 한 거야. 아닌데 너는 네 안에 들어있던 그 장군님이 한 거야. 아니야, 너희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냅두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고 싶다. 내가 뭔가 세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신이란 존재를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체계적으로 생각하기를 좀 거부하는 면이 있죠. 물론 신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님, 정령을 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제 엄청난 상아탑들을 여긴 이대로 건물을 세우고 있고, 여긴 여기대로 건물을 세우고 있고, 여긴 여기대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구름 위에다가 세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이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거를,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를,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물론에 대해서는 그 파이돈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서 유물론에 대한 관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뼈와 근육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제 유물론에 대한 비판, 그거 이제 소크라테스 비판을 참고해서 했던 건데, 아무튼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철학의 정답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보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